이번에 발표 주제는 Directed Acyclic Graph, 보통 DAG라고 부르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이 DAG가 원래는 있던 자료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DAG의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정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분류가 된 그래프인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찾아보다 보니까 좀 구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 부분은 구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사실상 DAG가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고 나서 좀 주목을 받게 된 자료 구조인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는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접목한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블록체인 단계라고는 먼저 했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블록체인이 이제 맨 처음에 등장을 해서부터 단계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블록체인 1.0단계라고 해서 이거는 비트코인 중심이죠. 그래서 통화나 화폐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진 단계, 결국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방향성이나 목적 이 중심으로 블록체인 1단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 2단계로 넘어와서는 이더리움의 중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어떠한 금융이나 위에서 블록체인 1단계에서 집중을 했던 그 부분과 더 크게 어떠한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각자의 계약만으로도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어떤 컨트랙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블록체인 2.0단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블록체인 3.0단계에서는 사회의 모든 그 분야를 통합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의료계나 음성 그리고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도 이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보안, 공개된 장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징이 결국은 이제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를 넣은 이유가 사실상 DAG가 나오게 된 DAG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블록체인 3.0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야? 네? 어디서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요. 이거는 기사 좀 참고했어요. 아, 네가 정의한 거야? 네, 기사 좀 참고했어요. 그래. 사실상 DAG 자체가 제가 이제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기존의 블록체인이랑 좀 어떻게 보면은 DAG를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 아니야? 물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 동조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그렇죠.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2.0까지는 오케이. 근데 3.0은 사실 3.0도 여러 개가 디파인이 있었는데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넓게 퍼진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예를 들면 트러스트와 속도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높이는 걸 3.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3.0을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할 대외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코스모스 지지자로서 저 3.0 데피니션이 상당히 불쾌하네요. 난 그렇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DAG를 중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러니까 퍼포먼스 쪽 그런 거를 좀 명시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주장인지 제 데피션이죠. 소스를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DAG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나오죠. DAG 관점에서 이런 3.0 단계의 실현을 위해서 여기서는 사실상 퍼포먼스 중심으로 DAG 특징이 빠른 처리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현을 위해서 결국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꼽히는 기술이다 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G는 무엇이냐 하면은 뭐 정의 비슷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직해를 한 내용인데 저 영어로 된 정의를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개별 요소들이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서로 오토가 있는데 서로 순환하지 않는 구조로 짜여진 그래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DAG 자체는 무한히 많은 꼭지점, 보통 V라고 표시를 하고 간선이 있는 이 화살표죠. E라고 하는데 이걸로 구성이 되면서 각 간선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든 있게 되는데 이때 어떤 꼭지점 V, 어떤 하나의 꼭지점 V를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V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결국은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정의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순환 그래프와 비순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순환 그래프는 딱 한글로도 보이듯이 순환이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면은 A에서 S가 이제 스타트고 D가 데피니션인데 데피니션이 아니라 이제 데스티네이션인데 A, B, C가 안에서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순환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순환 그래프의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힘든 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위상을 가지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위상이라는 것은 뭐 up to down 혹은 left to right 같이 어떠한 방향성,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위상.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타임라인도 결국 긍정적인 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점으로부터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데이터 처리가 사실상 순차적으로 돼서 좀 관리나 산출이 쉽다는 점인데 여기서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클이 없어야지 데이터 처리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관련해서는 사실상 비순환 그래프가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비순환 그래프는 뒤에서 알아볼 위상 정렬을 통해 순환하는 사이클이 없이 일방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그래프는 순환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AG는 대표적인 비순환 그래프로 순환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일방향적인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순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위상 정렬, 결국은 가장 좋은 예시는 타임라인.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빨라요. 사실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시간 순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과정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라는 걸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상 정렬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위상 정렬을 작업을 실제로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면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하느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순서대로 노드를 일렬로 정렬을 해서 이것을 그래프에 표현한 것이 위상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는 시작값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순서기 때문에 지금 이 화살표가 순서지 이 노드들이 정렬된 게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화살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화살표가 연결이 당연히 사이클은 없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만 만족한다면 결과값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정렬의 구현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 구현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DAG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어떠한 방향 그래프가 하나 존재한다면은 어떠한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을 인커밍이라고 하고 어떤 노드에서 나가는 화살표, 즉 나가는 간선을 아웃고잉이라고 하고 어떤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를 인디그리, 나가는 간선의 개수를 아웃디그리라고 정의를 한 후에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고요. 네, 위에는 네, 수도 코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상 정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면은 말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위에는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드리면은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네, 인디그리가 0인 노드를 먼저 찾습니다. 하나의 방향성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러한 노드가 뭐 이거는 조건인데 2개 이상 존재하면은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노드 A라고 하면은 A에서 나가는 엣지, 즉 간선을 그래프에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남은 그래프에 대해서 1에서 3번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에서는 이 부분을 반복을 하게 만들어진 코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노드까지 결국 도달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가 위상정렬이 되는 알고리즘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코드랑 말로만 보면은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라면 끓이는 순서, 결국은 타임라인 상의 어떤 작업을 하는 순서죠.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인디그리가 0인 노드를 찾습니다. 찾으면은 인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제를 했다시피 어떤 한 노드에 대해서 들어오는 간선이 개수라고 했는데 이 개수가 0인 노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냄비의 물 붓기, 저 왼쪽 끝에 냄비의 물 붓기 저 부분은 화살표가 지금 화살표가 선처럼 보이는데 저 화살표가 저기 방향이 점화로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아웃 디그리의 개수가 1인 거고 인디그리 개수는 0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럼 저게 노드 A가 되겠죠? 그럼 A와 나가는 엣지를 그래프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거를 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1번과 3번의 과정을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복하게 되면은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가 다 위상정렬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남아있는 지금 떨어진 부분 말고 남아있는 부분만 정리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건의 어떤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구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 부분이라서 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토폴로지컬 솔트를 할 때 DFS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빈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말로 설명을 드리면 위쪽은 코드고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먼저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저기 D가 빠진 것 같은데 BGT들을 no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no로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빈 링크드 리스트인 R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아무 노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노드에서 출발하는 DFS를 수행을 하고 이제 DFS 자체는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데 방문한 노드는 BGTD를 yes로 체크를 하고 이제 그 노드와 인접한 노드 결국은 이 노드를 보고 있을 때 그것과 간선으로 연결된 인접한 노드 X에 대해서 해당 노드가 방문되지 않았다면 다시 DFS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간선을 타고서 DFS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DFS끼리 연결된 어떤 노드의 연결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링크드 리스트 R에 해당 노드를 스택 형식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스택 형식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탐색된 노드를 먼저 추가를 하는 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방향성 그래프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면은 위상정렬된 링크드 리스트 R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앞에서 했던 라면 끓이기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BCT를 노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empty linked list R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없이 일단은 빈 곳입니다. 이거는 예시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R을 만든 다음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 하나 여기서는 지금 수프 넣기로 선택을 해서 선택하고 그 정도에서 출발하는 D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DFS를 수행하면은 결국은 역방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DFS가 화살표 방향대로 계란 풀어넣기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게 인접한 노드 X가 되겠죠.
X가 이제 이 노드가 방문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DFS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계산 풀어놓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화살표가 다 인바운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DFS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고, 아까 스택 형식으로 저장이 아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란 풀어넣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스프 넣기를 스택 형식으로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다른 노드를 하나 더 선택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냄비에 물 붓기를 선택을 했을 때는 뭐 점화 그리고 라면 넣기 이런 식으로 DFS가 진행이 되고, DFS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스택 형식으로 라면 넣기부터 먼저 넣고 점화 넣고 뭐 냄비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링크드 리스트 R을 딱 추출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미상정렬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렵기는 한데, 네. 구현 방식까지 알고 있으면은 DAG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DAG가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어떤 부분이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쓰냐 하면은, 일단 DAG의 특징은 맨 첫 번째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시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생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내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그 세 개의 그 블록체인 문제점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은 사실상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블록체인 3.0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저 줄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밑에 이제 이 DAG 기반의 원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상 채굴자들의 트랜잭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새로운 트랜잭션이 결국은 그 이전의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굴자들 트랜잭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따라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사용량이나 아니면은 어떤 트랜잭션 양,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블록 대비 트랜잭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DAG에서는 사용량이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트랜잭션이 많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리소스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의 속도와 신뢰도의 그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데, 단점은 일단은 이 DAG 원장 구조는 서로 연결된 트랜잭션끼리만, 방금 제가 말했듯이 새로운 트랜잭션이 이전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원장 상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노드들이 같은 원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확정 합의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확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거래 결과가 어떻게 보면 뒤집히는 결과, 어떻게 보면 하드포킹을 하게 되는데, 그 하드포킹이 되거나 아니면은 롱기스트 룰에 의해서 어떠한 체인이 선택이 될 때 이 체인이 선택되지 않고 다른 체인이 선택될 수 있는 거래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DAG와 어떻게 보면 확정 합의의 융합을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확정 합의랑 DAG를 섞어 놓은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입니다. 하나는 로커스 체인이라고 해서 초당 수천 트랜잭션 처리한 성능을 목표로, 여기서도 퍼포먼스를 목표로 했죠.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위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 전송량과 트랜잭션 계산량의 축소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원장 구조를 DAG 계열 데이터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리얼타임 동적 샤딩 및 프루닝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DAG를 활용을 해서 결국은 샤딩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체인 구조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뭐 프루닝, 가지치기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커스 체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WTC라는 어카운트나 유저를 중심으로 결국은 어카운트나 유저 자체가 하나의 노드가 되는 것이고 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이 관리가 되는 트랜잭션들이 줄줄이 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즉 어카운트 유저 단위로 이제 그래프가 나뉘어서 이것에 해당하는 트랜잭션들만 그래프상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어카운트나 유저의 트랜잭션이 붙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르게 참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카운트나 유저 단위로 정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샤딩의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은 샤딩 간의 그 통합인데 이런 통합도 가능하게 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로커스 체인은 BFT 합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확정하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헤데라 해시 그래프인데 최근에 구글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블록체인인데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그래서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은 계속 무작위한테 자신의 정보를 뿌린다는 가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사실 이 블록체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기존 블록체인 장점인 위험조 방지 기능과 탈중앙 의사결정을 유지하면서도 여기서도 퍼포먼스 기준 1초에 25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장구조 DA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블록이 연결되어야 하는 블록체인의 구조 없이 결국은 트랜잭션들끼리 연결되는 시간 순차적인 트랜잭션을 비선연적으로 기록을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 DAG 구조를 요즘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아마 퍼포먼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인데 블록을 생성하지 않는 어떤 구조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이게 합의만 거친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고요.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됐고 네, 여기까지입니다.